다음은 소통협치 담당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 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린의회 활동과 발언예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요 업무 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황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치 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슬 소통팀장님입니다. 전윤미 미디어 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 등은 서면 보고 드리겠으며 4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소통협치 담당관 신규 사업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소식지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식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세금 납부, 주요 행사 공지사항 등을 3개의 외국어로 번역하여 올 2월부터 9월까지 12만 8천 부를 제작하여 가족센터와 내리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 등과 협업하여 26년도에도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신규 사업인 나우 안성시 주간 뉴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정보를 전달하는 주간 뉴스를 예능적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공감형 콘텐츠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8월 31일 기준 월 2회 제작하여 총 17편을 업로드하였으며 최고 조회수는 29,000회, 평균 조회수는 3,200회 등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배 이상의 조회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의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제2기 대덕면, 양성면 주민자치의 안정적 출범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1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덕면은 45명, 양성면은 33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8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대덕면 주민 2,056명, 전체 인구의 약 14%가 참여했으며 양성면 주민은 908명, 전체 주민의 18.4%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총회 결과 대덕면과 양성면에서 26년도 제안 사업으로 각각 6건씩 총 12건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12건의 주민제약 사업을 본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26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미양면과 안성 1도까지 확대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5년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확산하기 위하여 25년 11월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전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 발표 대회에는 아직 개최 전이지만 지난 12월에 개최한 대회에서 금강면이 최우수상, 고산면 우수상, 안성 1동 하고 일중면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면 최수상 수상 후 안성시 대표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음 달인 11월 21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우수사례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계속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사는 총 429개 언론 매체입니다. 시정 정책과 이슈 현안 사항 등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시민들께서 이해 증진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기획보도 54건, 보도자료 제공은 1960건, 인터뷰는 5건, 시정 보도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은 17만 8,363건 등으로 언론 브리핑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6년도에도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추진하고 정책에 대해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성시 정책 방향과 바우더기 축제 등의 축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우리시 고유 홍보 콘텐츠를 홍보하고 활발한 시민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8월 기준 소식지 12만 8천 부를 제작하였으며 대민 서비스 강화와 평등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점자 소식지 800부를 제작해 관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도 안성시 소식지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방적 정보 제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상파, 중앙매체와 전광판, IPTV, 유튜브 등 아파트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동 및 주요 행사, 생활 정보 등을 적시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중매체 홍보와 고향사랑 기부제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안성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적으로 트렌드에 대응하는 SNS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4년 대비 블로그 방문객은 27만 4천 명이 증가하였고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올 3월 신설된 당근 플랫폼에는 단골이 918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400명, 유튜브 구독자는 1,400명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SNS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SNS 채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 3월부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공도읍 대림동산, 대덕면 내리 등 2개소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의, 취약계층 지원 등 총 37건의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서 자체 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모든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검 보완하겠으며 우수한 평가 결과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소통의 길목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길목은 연중 시민이 자유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 활발히 토론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4년 운영 결과 보고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하여 의견 나눔은 50건, 토론회의문 4건, 시장의 답은 2건으로 자유로운 정책 제안과 시장의 답변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안성시 각종 홍보 매체 및 또 해당 관련 부서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많은 관심과 투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플랫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길목의 번거로운 접근 방식을 해소를 위해 모바일 본인 인증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의 답 기준 조정도 하향하여 개선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19쪽의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은 4개 부서 5개 영역의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시민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성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부서 5개 영역 중 소통협시 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치온 등 현재 26개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공유 공간 대관으로 총 769회 9,184명의 사명이 활용하였고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 여름 운영 등 총 8회에 1,517명이 참여 활동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8개의 마을공동체, 91개의 시민동아리 사업, 홍익아파트 도농공동체 시범사업 조성 등 안성시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시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홍보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언론 홍보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라든가 시정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십니까? 온라인은 SNS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온라인은 SNS뿐만이 아니라 뭐 검색창에 검색이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저희가 요거를 뭐 양쪽을 비교해서 어디가 더 많이 된다 이런 분석보다는 병행해서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특징적인 홍보를 하는 거고요. SNS는 그때그때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크냐 뭐 이런 거보다는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좀 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안성시에서 하는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하는 행사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창에다 이제 쳐보면 유튜브나 네, 우리가 바우더기 축제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네,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포털도 별도로 네.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축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미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영역까지는 어떻게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까? 네이버에 이제 검색창에 그런 기능을 넣는 게 다 네이버 광고 단가가 다 있습니다. 금액에 네. 예, 그래서 금액이 그게 건당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우더기 축제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할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상시적으로 저희가 안성시를 1년 내내 네이버에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는 굉장히 예산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시구는 아마 전국에 몇 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바우더기 축제 기간에 그 예산은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후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챗 GPT를 사용을 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챗 GPT가 월마트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챗 GPT 내에 있는 쇼핑몰을 갖다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챗 GPT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과에서라든가 아니면 관련 있는 부서 아니면 관련 있는 단체들이 보도 자료만 잘 보내주셔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챗 GPT가 제안을 해주고 그 링크를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돈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챗 GPT에 있는 모든 활성화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안성시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홍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시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고 전환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외국어 소식지 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혹시 뭐 종이 리플렛으로 해서 나가게 되나요? 기존 소식지에 뒤에다가 이제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양식과 똑같은 활자체로 인쇄해서 나갑니다. 네. 아, 그럼 그거를 어느 경로로 배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현재 내리에 있는 다문화 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아양동에 있는 가족센터 두 군데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띄워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좀 저희가 그 소통 협치는 말 그대로 이제 주민 자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주민 자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자치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 관리소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도 있고요. 그리고 도농 교류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뭐 공동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마을 활동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아리 지원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돼서 지원이 되거나 그러는 것들이 있는지 혹시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와 같은 일부 단체들이 동아리를 꾸려서 뭐 동아리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뭐 일부 모여서 참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체가 본인들 이제 이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저기 심사할 때도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심사할 때도 그거는 좀 걸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분들이 네,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있을 아닐 수 수도 있죠.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은 이제 네.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프로그램이요.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또 요즘에 계속 주민들이 스스로 하시는 어떤 사업하고 시에서 또 하는 사업하고 관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막 세 개가 막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중복돼도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박근배 의원님. 네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동아리 라디오 공개하시는 거 있죠? 프로그램. 저도 참여합니다. 네, 매일 참여하는데 네, 토요일 날 하시는 걸로 너무 알고 감사드리 있습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고등학생들 같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고등학생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같이 네. 하는 거죠. 네. 원래 제 취지는 뭐였냐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걸 가지고 토론하자는 게 제 취지였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능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이런 또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안성만의 독특한 그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LNG라든가 네, 네.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후가 요즘에 변화무쌍해서 계획을 잘 준비 잘 해놓으시고 날짜 잡았는데 너무 덥거나 또 너무 비가 또 갑자기 내리거나 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 이 야간 경제 활동
있지 않습니까? 4회차 하셨는데 또 먹거리 골목 식당 이때는 기후가 많이 더웠던 거죠. 뜨거워서 그때는 참여율이 어땠습니까? 좀 결과가 좀 일단 궁금합니다. 공도에서 했던 그 야간 경제 프로그램은 기후상은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단지 이제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야외에서 좀 하다 보니까 좀 더위가 있긴 했었지만 거기는 큰 문제는 없었고, 단지 이제 골목 식탁을 할 때 지금 하다가 중간에 취소한 경우가 2번 이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비 때문에 이제 취소해서 영업 그 골목 식당을 준비하신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목 식당은 그 이후에 이제 연기해서 별도로 또 개최할 예정인데, 야외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기후가 요즘에 너무 예측이 안 돼 갖고서 네. 최소한 언제부터 이렇게 가능한 날짜를 이제 점검해 보면은 예보를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다 준비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근데 그쪽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라 여름철에 했던 야간 경제 프로그램은 어차피 더위는 예견돼 있던 거라 그 더위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비 같은 경우는 5개 행사의 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할 수 나갈 수가 있는 없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야간 네. 경제 참여해봤는데 네. 너무 더웠습니다. 네. 너무 더웠고 연주하는 분은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그래서 날짜를 좀 변경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즐거울 수 있게, 또 연주하는 분도 또 재미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날짜 잡으실 때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 그때 야간 경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과 보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전체 이제 부서 참여 부서들 다 참여해서 일자리 경제과 주관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크게 그 야간 경제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자는 이제 결론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세 번째로 그 행복마을 관리소 있죠. 네. 그 10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분들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는 거 근무 평가라든가 또 역할 부담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나중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계속 근무하실 수 없는 건, 잘못하시면은 못 하시게 만드는 거 맞지 않습니까? 평가 누가 하세요? 이분들 근무 형태는 1년에 10개월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재채용을 다시 이제 모집 공고를 해서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근태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면에서 하는 거고요. 면에서 지금 하시고. 사업에 대한 저희가 그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1년에 2번 이상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4번 소통해서 하십니까? 소통해서 하고 소통해서.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까지 전에도 그랬고 큰 문제 없이 쭉 잘 오시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근태도 좋으시고요. 근태는 이제 면에서 확인할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명예기자단 이분들이 이제 소식제 24건 게재하셨거든요. 네, 네. 그럼 이 게재를 24건 다 게재를 신청해서 전체 다 게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중간에 탈락한 건 탈락시키고 이렇게 선별해서 마지막에 24건을 게재하신 건가요? 그게 한 번에 24건이 아닐 거고요. 이렇게 소식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건수는 달라질 텐데, 그거는 우리 실무 책임자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편집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걸러지는 책임자는 그 담당 팀장이 네, 하십니까? 네, 담당자가 있죠. 혼자 하십니까? 네, 그쪽 그 업무에 대해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유섭 의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한 그 우리 안성시의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게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에서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제 그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안성 구간까지만 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세종까지 구간이 확장돼서 개통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전 휴게소가 지금 거의 그 보니까 기초 건물은 다 끝났고 마감만 지금 남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오픈한다는 얘기를 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휴게소가
명칭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우더기 휴게소로 돼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저기 도로시설과에서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도. 초창기 과거에 제 기억을 더듬으면 과거에 아마 바우더기 휴게소라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마 고사무소 휴게소로 그게 언제 혹시 바뀐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소통협치에서 저희가 바우더기 휴게소를 이제 같이 뭐 미리 이제 뭐 그거로 인해서 용도 변경을 시켜서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용도 지역 결정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결정해서 변경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 바우더기 휴게소라는 그 자체 그 브랜드만이라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가 축제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바우더기 축제를 네.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제 생각에 좀 놓친 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소통협치 쪽에서는 이 내용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휴게소는 고속도로에 부속된 시설이고요. 그거에 대한 명칭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저희 시청에서는 아마 도로시설과에서 그 국토관리 도로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협의할 것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요청을 해서 명칭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소통협치에서 한 건 아니고 예. 지금 담당 부서는 도로시설과라고 그쪽에서 말씀하신 아마 거죠?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무소 오픈은 제가 알기로 올해 12월 마지막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픈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올해 12월 마지막 월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건 아, 예, 도로시설과에-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SNS 관련해서 네. 많이 좀 성장한 것 같다. 우리 안성시도 네. 저도 구독하고 좀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좀 보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게 이게 매년 기초지자체에서 SNS 관련한 시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작년에도 수원시가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열이 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기초 지자체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이거 네.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인스타로 예를 들면 유령 계정이라고 하죠. 유령 계정. 이 좋아요나 팔로우를 SNS 예를 들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유령 계정을 사서 좀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누르는 이 지적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기초지자체 모든 저희 안성도 좀 봤는데 좋아요 같은 부분도 지금 유령 계정이 상당하거든요. 저희도 사용을 안 하는 계정인데 좋아요가 눌려 있어요. 이 인스타 같은 경우도 저희 안성도 다른 지자체랑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 그 공식 계정 말고 저희 거랑 똑같은 다른 계정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지금 18,000명 인스타 팔로우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게시물을 올리면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좋아요를 누른 대상들을 보면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계정들이 좋아요를 눌린 상태가 지금 가장 최근 게시물에도 그게 있어요. 지금 안성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체에서는 사실 안성시청에 사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을.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도 좋아요 한 개당 20원밖에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가 좀 안 좋은 게 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네, 이게 동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언뜻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성시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좋아요 10개든 100개든 진짜 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숫자만 채워놓는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국정운영 계획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를 활성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회기 때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안 된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9%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안성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구상 중이시거나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좀 나왔나요 지금? 내년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고의 세월과 좀 기다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기 참여 인원이 좀 늘긴 했는데요. 그 대덕면 같은 경우도 그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마을별로 많이 참여를 하셨고 양성면 같은 경우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업도 알려드리고 주민자치회 설명도 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나 정부 중앙에서 또 그쪽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체 교육도 여러 번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되면 그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읍면동 중에 지금 두 곳만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범 운영식으로 된 건데 다른 13개 읍면동에서는 아직 희망하는 곳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 26년부터 저 정부 승인도 받았는데요. 미양면하고 안성 1동이 추가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법안도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네. 국회에서는 연말 그쪽 분야에 주민자치 분야에 계신 분들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고 네네.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늦어도 연초 안에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발맞춰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사실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소식지의 활용도가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 보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소식지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만약에 시민들이 이 소식지를 통해서 안성시의 행정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이 정도 예산을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소식지가 왜 필요한 건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 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소통팀장 이희슬입니다. 소식지는 현재 저희가 한 달에 한 16,000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고요. 현재 그 소식지에서 매월 한 부씩 저희한테 이제 구독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저희가 매월 한 부씩 구독 하시는 분한테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배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식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소식지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안성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실어주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면수가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한 달이면 한 20, 30명씩 늘어나시고 그리고 여기가 어느 기관에서는 좀 구독
숫자 그 소식이 떨어졌다. 더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문의 전화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도 불구하고 하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소식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 가 보면 저희가 한 달에 한 50부 정도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다 나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나간다는 거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소식지를 그 가져가서 정보를 보시고 그 거기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저희한테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는 지금 부수를 더 늘리고 싶지만 뭐 그거는 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거는 좀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그 소식지를 나름대로 그 저희가 그 콘텐츠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를 가능하면 하자라는 취지 속에서 이왕이면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소식이라든가 이걸 현장 취재라든가 아니면 그분을 찾아가서 뭐 다룰 수 있는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오히려 반응은 저희는 좋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면 늘었지 줄이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읍면동 포함해서 관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몇 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저희가 공공기관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가 7,580 8,000부 그러면 15,000부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구독하신 분들이 7,000분이라고 그랬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들이 7,000분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다 들어가는 게 7,000개 그럼 14,000부가 매달 제작이 되는 건가요? 16,000부 그러면은 1년이면 1년에 12만 부 아닌가요? 한 달에 16,000부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달 저희 배포량을 까는 그러니까 12만 부가 아니고 19만 부 1년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분들 구독하신 분들이야 정말 보고 싶어서 구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도 저희가 안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소식지가 나오면 저희가 그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해 가지고서 월 한 번에 같이 그 소식지 저 PDF 파일을 변형시켜 갖고요. 그분들한테 발송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소식지를 따로 책장을 만들지 않고 안내를 해주면 되잖아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근데 저기 책으로 받고 예, 싶어요. 물론 좀 온라인으로 좀 하시는 것도 저희도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또 지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 그 지역에서 그 소식지뿐만 아니라 신문도 지면 홍보, 지면 쪽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의원님 말씀하셔서 온라인은 좀 비중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그 지면 쪽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또 이거 또 온라인으로만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부수를 줄이자니 부수를 줄이게 돼서 그 예산을 갖고 온라인을 전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온라인 제작이나 오프라인 제작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 온라인 제작하면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예산의 사업이잖아요. 그 시민을 위한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 정도 예산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몰라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성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업에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얘기 계속 나오던 거여서요. 어쨌든 말씀대로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 한번 시민 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시죠. 가동률이나 그리고 그 7,000부 계속 구독해서는 분들 바뀌지 않고 똑같은 분들한테 계속 드리는 건가요? 매년.
저 이사를 하시거나 구독 취소 요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기관에서 배포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집으로 좀 저기 받아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선인데 그 비중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들쑥해서 좀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증가 한부 구독료가 이 증가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도 지역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에 보겠다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그거를 본 분들이 처음에 보다가 나중에 안 보기도 하고 이게 심지어 무료면 이게 가독률은 없는데 그 소식지는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맘때쯤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보고 계시고 가독 얼마나 읽고 계시고 그냥 안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해보시면 이 정도의 그런 시민한테 닿는 비중이 이 정도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국인 주민을 위한 소식지는 별도로 따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소식지에 붙여서 만드는 건가요? 지금 소식지에 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따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외국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국어로 나가는 거는 기존에 이제 소식지 면수에 비해 상당히 면이 작고요. 네. 배정된 면이. 그리고 그 다문화 가정이나 뭐 외국인 가정에서 보실 때 이분들이 본인 외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같이 거주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편철을 했고요. 또 하나 그 외국인 그 소식지만 별도로 편철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합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8면이 최소인가요? 외국인 소식지는 4면, 예,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4면. 4면까지도 가능하면 네. 글쎄요. 그거 어쨌든 뭐 한글도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외국인이 봤을 때 다 필요한데 한글만 보는 우리 내국인들도 외국어 면이 붙어 있는 걸 다 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약간 네.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지금 저희가 그 온라인상으로도 저희 시정 홍보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상으로 외국어로 홍보하는 건 없죠. 네, 별도로 없습니다. 이걸 네.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국인 인구가 적어도 2만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카톡 플러스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외국어로 된 이 소식지를 그냥 보내기만 해도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뭐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이미지로 보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한번 개발을 착수를 해봐 주시면 네. 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온라인 정책 플랫폼 이거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 현황 보니까 의견 나눔 50건, 토론의 힘 3건, 시장의 답 2건 등록했다고 하셨고 네.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정책으로 아직까지 반영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소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서로 토론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름이 있고요. 저희가 이 허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26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이거 플랫폼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별도로 예산은 들지 않았고요. 기존에 그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예산에서 일부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억 건수면 이건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민들 보고 시장의 답은 2건 등록돼 있는데 이걸 소통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 이거를 만들 때 별도의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 것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선거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게 해놓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서도 그 창 바에 옆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좀 완화하고자 이제 QR 코드나 이런 것도 활용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QR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걸 활성화시킨다는 건 저는 더 안 된다고 네. 봐요. QR을 찍어서 또 여기 들어가서 누가 그걸 글을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심각하게 이게 지금 이런 건수 갖고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진짜 소통이라는 명목이 설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건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적된 거여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